안녕, 난 자유로운 색드립을 추구해 자색주 우윤혜야. 반가워. 안녕, 난 조선시대에서 온 미망인 정민여라고 해. 안녕, 결혼이 당장하고 싶은 결당녀 임혜정이야. 안녕. 안녕, 임신이 당장 하고 싶은 여자 임당녀 송희지야. 반가워.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며 대마시안에서 장소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혜정이 초보 운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 오늘 못 오는 줄 알았어. 나 오늘 초보 운전 이제 2주 차거든. 와, 여기 오는 길이 너무 멀었어. 그래? 험난하고. 나는 요즘에 매일매일이 에피소드가 있어. 듣고 초보 싶어. 운전일 때는 이래. 붙였어 일단 초보 운전? 붙였지. 어. 2개 붙였어. 두 개 붙였어? 두개 어떻게? 붙였어. 뭐 앞뒤로? 밖에 하나 붙이고 안쪽으로 또 하나 붙이고. 오. 안쪽 거는 안 보여. 썬팅이 너무 이렇게 검맣게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내가 그 앞에 라이트를 내 차는 수동이야. 그래가지고 안 키면 저녁에 안 켜져. 그러겠지, 수동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걸 몰랐거든. 밤에. 키고 아니, 안 키고 다닌 거야. 밤에. 너무 위험하다. 뭐 안 보이지 않았어 본인? 나는 모르지. 나는 일단 긴장이 되겠어. 눈이 좋구나. 그래서 잘 나는 보는구나. 집에 왔는데 너무 내 차 까만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까만지? 조명을 안 켰더라고. 라이트를 다른 안 차가 켜고. 되게 위험했을 거야 아마. 당연하지. 안 보이니까. 맞아. 근데 나도 이랬던 경험 있어. 내 차는 자동이기는 한데 가끔 발렛 해주시는 분들이 그거를 꺼놓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기네들이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꺼진 채로 그냥 운전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맞은편 차인가 알려줬었거든, 나한테. 이거 불 이렇게 하지 않아 키라고 이렇게 해주지. 난 나한테 그냥 신호 보내는 줄 알았어. 그게 수동인 게 안 끄면은 차 잠깐 배터리가 세우라고. 방전된대. 맞아. 그래서 끄는 거래. 주로 라이트 때문에도 많이 방전되고 그 블랙박스를 켜놓은 상태에서 운행을 며칠 동안 안 하게 되면은 그게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이 돼. 운전을 안 하면. 운전을 안 하면 매일매일 운전을 하면 괜찮은데 한 2, 3일 정도 안 한 상태에서 블랙박스가 뭐 상시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치, 상시 배터리가 방전되더라고. 요즘 차는 다 주차하면 이제 상시 모드에서 꺼지거든. 나 요즘 되게 새로운 기능을. 요즘에 최근 차산 지 한 8년 됐어. 나도 진짜 그런 그 자율주행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 내가 못 따라간다고. 최근에 이제 하이빔 있잖아. 하이빔 어두울 때 진짜 고속도로에서 무조건 가끔 켜줘야 되는데 이제 맞은편에 차가 오면 또 꺼줘야 되잖아. 이게 되게 불편한데 우리 차에 자동 하이빔 기능이 있는 거야. 그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나 너무 신세계야. 그래서 차가 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차가 없으면 다시 켜지고 좋은데? 그리고 길이 어두우면 더 밝게 켜지고 길이 좀 적당히 밝으면 또 다시 꺼지고. 알아서 자동차 수도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세계에 빠진 거야. 뭐든 최근 걸 사야 되나 봐. 그걸 아는 사람이 활용하잖아. 그치. 나는 기능을 그 차를 잘 산 써야지.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 써봤거든. 나는 그 초보 운전에 나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난 역주행에 대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 주행? 역주행 근데 초보 운전 때 한 번씩 해. 그래? 너 진짜 조심해야 돼.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가끔 이렇게 커다란 고가다리가 중간에 있어서 크게 좌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고가다리가 있으면 좌회전을 이쪽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고가다리를 끼고 더 크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고가다리 전에 있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난 여기서 좌회전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가 일방차로잖아. 그러니까 차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내가 무섭다.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일단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역주행에서도.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차가 나를 보더니 차를 자기가 가로로 세워주는 거야. 도와준 거야? 유턴하라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진짜 찐감동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초보 그때 스파크 빨간 거 타고 다닐 때야. 그 우세주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창문 내리더니 빨리 유턴을 하래. 그 사람 그래서 초보인 줄 알았나 보다. 차를 막아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서 내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남자분이었어? 그랬던 것 같아. 아저씨였던 것 같아. 천사다. 진짜 그 너무 사람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살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이때 차선이 있잖아. 그거를 보고 가야 되는데 초보할 땐 보이나? 밑에 차선이 그려져 있어. 좌회전을 크게 돌아야 될 때 차선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야가 여기 있는데 이 밑에가 보이냐고. 그게 그니까. 지금. 안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좌회전, 우회전에 역주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진짜 무서웠어. 이거 꿀팁이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뒤에서 빵빵거려도 결국에 그치. 천천히 가면 사고가 그래도 미비하게 나는데 작게 나지? 막 흥분해서 막 세게 가면 사고도 크게 나. 그러니까는 그냥 천천히 3차로
2차로 있잖아. 1차로 가지만 3차로로 천천히 가. 차분하게 운전하는 게 그리고 제일 너는 중요하구나. 빵빵거리면 창문 딱 내리고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다 용서돼. 그 도역하시면 어떡하지? 비담. 비담이잖아. 비담이니까. 비주얼 담당.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창문 내려서. 나는 이랬던 적이 있었어. 초보일 때인데 내가 그때 새벽 방송을 할 때였거든. 뭐 한 4시, 5시 이때 이제 집을 나서서 가니까 새벽이니까 아무래도 차는 별로 없었지. 근데 초보일 때 항상 어디서 빠져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진해서 가다가 이번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못 빠진 거야. 근데 어떡해? 못 빠진 걸 내가 알았어. 근데 그때 사실 위험하니까 그냥 잘못된 길이라도 직진해서 가야 맞아, 되잖아. 맞아. 그치? 내가 후진을 해 거기서. 근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거 되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가끔 그런 차 보거든. 뒤에 갑자기 후진할 때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 근데 그때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여기서 직진을 해서 가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멘붕이 오니까 그냥. 일단은 맞는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리고 새벽이기도 했고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후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이로 빠졌어. 야 새벽에 차가 얼마나 세게 달리는데. 너 그래 진짜 안 큰일 보이다가 날 뻔했다. 달려오면 너무 위험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운동신경이 좋은가 봐. 바로 후진. 바로 기아 딱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 중간에 잠깐 서 있었어 심지. 판단 시간이 있었어? 이거 너무 잡혀가야 돼. 위험했다. 이거 큰일 나는 너무 일이야. 위험했다. 살아있어 다행이다. 정말. 그리고 가끔 그 왜 꽃갈콘 같은 애들 있지? 어. 그런 거 맨날 받고 얘는 운전 되게 거칠게 해. 그래서 언니 나 운전 잘해 그러잖아. 차가 다 난리가 나 있어. 하얀 차인데 어찌나 검은 기스가 많은지 또 운전 튜닝을 잘하는 게 했네. 아니야. 검은 기스로. 운전은 항상 차분하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근데 초보일 때 사고 진짜 많이 났거든. 특히 그래? 주차하다가 나 도로주행을 연수해주던 선생님이 계셨어. 내가 하도 운전을 못하니까 그 도로주행을 따로 과외를 받아서 이제 운전면허 따고 나서 보통 연수를 맞아, 받잖아. 맞아. 그 연수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인기 많은 강사분이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되게 뭐 주행이랑 이런 것까지는 다 가르쳐 줬는데 주차를 나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서 이제 다음 제일 중요한 거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선생님한테 주차를 못 배운 거야. 근데 주차가 정말 어렵잖아, 초보일 때는. 시험 봐야 되잖아. 주차 시험 어떻게 봤어? 시험은 봤지만 이거를 일상에서 그치. 내가 어떤 이거를 자리가 적용시키려고 나한테 하기에는 모르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맞아. 그래서 나는 주로 후진 주차하다가 많이 깨먹었었어. 아, 그래. 사이드미러 많이 깨먹고 오. 그랬지. 근데 초보일 때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당연히 주차칸 2개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대고 그랬어. 진상 오보다 진상이네. 전화 안 꺼놨어? 왜냐면 그때는 정말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주차를. 혜정이는 요즘 그 주차할 때 사이드미러 접고 한다면서. 얘들아 나는 내가 사이드로 해먹을까봐 어, 일부러 처음부터 접고를 해. 그랬더니 뒤를 막았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너무 놀랐어. 무조건 안전운전. 나는 사고가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난 적이 와. 없어. 초보일 때도? 초보일 때도 한 번도 안 아니 났어. 상대편에서도 뭐 사고 난 적이 없어. 뒤에서 박은 적은 있지. 가만히 서 있는데 박은 적은 2번 있는데 사이드미러도 우리 남편이 해먹은 거고 나는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와, 대단하다. 나는 항상 운전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언제든 끼어들어올 수 있다. 저 새끼는 깜빡이를 안 켜도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운전해.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하는구나. 심하게.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가 옆에 좀 앉는 거 답답해. 엄청 싫어해. 왜냐면 난 조금만 해도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이러니까 한 번도 우리 남편이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인데 그만! 이러나 연애 때. 운전할 때 옆에서 이러면 진짜 짜증나거든. 그래서 불안하잖아, 옆에 탄 차가- 사람도. 차선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자꾸 끼어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우선 못 믿어. 그러니까는 그래, 못 믿고 불안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아직까지 무사고야. 특히 초보일 때 이런 생각 많이 해.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확 끼어들 것 같고 불안하거든. 난 무조건 끼어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전에 내가 멋내겠다고 중고차 외제차인데 이게 오픈카를 산 적이 있어. 근데 그 차가 되게 클래식카여가지고 안 다치는 거 아니야? 맞아. 반만 다쳐가지고 압구정 일대를 지나가는데 비 올 때 어떻게? 닫히길 자동 버튼을 누르고 이제 출발을 했어.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 한참 가도. 근데 이게 이렇게 다친 게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안 다치는 거야. 그
이상이 내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차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막 강남대로 한복판이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고 막 옆에서 막 웃고 있고 막. 옆에 누가 또 탔어? 인사하고. 내 친구들이 너무 창피하더라고. 막 얼굴을 못 드는 거야. 그래도 비는 안 와서 다행이야. 그리고 잠깐 알지. 그 차 달릴 때 모르지만 좀 멈출 때 있잖아.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걸을 때 진짜 민망하잖아. 진짜 민망해. 있는데. 그리고 초보 때 이런 실수도 많이 해. 너네 그런 적 없어? 나는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너무 안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가 차가 이랬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나 그거 경험 있잖아. 아, 진짜. 사이드 브레이크. 이주만이 많은 경험이 있네 벌써. 이게 차 망치는 엄청 요주의 그거 맞아. 원인이거든. 나 옛날에 운전면허 한번 떨어졌을 때도 이것 때문에 떨어졌었거든. 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차 타자마자 사실은 사이드 브레이크 해야지. 먼저 하고 주행해야 되는데 난 막 이제 빨리 따야겠다. 벨트까지 매고 이제. 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하니까 옆에 그 심사위원이 그때 어떤 아줌마였는데 나한테 차가 잘 안 나가죠? 이래. 얄미워. 잘 보여야 되니까 아, 네, 제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여자 엄청 비웃으면서 사이드 풀러야죠. 이러면서 바로 나를 탈락 처리시키더라고. 그래서 엄청 열받았던 근데 기억이 보통 나. 조금은 알려주는데. 그치. 아니야, 되게 칼 같은 여자였어. 아, 그래. 그 여자 탓하는 거야? 어. 네 손을 탓해야지. 근데 이후에도 운전은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고 그럼. 너무 왜 안전이랑 연결돼. 그래 아니면 메모 그 쪽지에 써놔. 시작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면허 딸 때처럼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아, 써놔. 매뉴얼을? 벨트 하고 이거 기어 풀고 올리고 이렇게 써놔. 사실 나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불안해. 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올리고 왔나 해서. 아, 너 평지에다 주차하잖아, 평지. 그건 괜찮지? 그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히 불안해.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엄마 운전 안 가르쳐준다고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완전 윗단지였는데 갑자기 뒤로 확 내려가는 거야. 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하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뭐 됐나 봐. 그때 옛날 차니까 또 수동이잖아. 막 1단, 2단이니까 막. 그래서 난 그때부터 이 오르막길에 와, 너무 대한 이 무섭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요즘 차들은 살짝만 밟아도 올라간대.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밟고 있어. 오르막길에서도. 아, 불안해, 불안해, 그래 불안해. 다리에 쥐가 나는데 가끔 이렇게 북악 스카이 이런 데 갈 때 막히면 진짜 다리가 아작날 것 같아. 나는 꿈에서 면허 나도 딸 때 그 꾼 적 있었거든. 그냥 위에 내리막길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사람 다 쳐버렸어. 꿈이지? 꿈에서. 볼링 아니고 꿈이지? 그래서 내가 그 불안했나 봐. 어. 그렇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때 나는 꿈에서 그 체험을 해봐가지고 VR 체험 같은 걸 해봐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옛날 차들은 수동은 진짜 뒤로 많이 밀렸거든. 나는 밀려 이것 오자마자 때문에 수동이 교통사고 당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 고등학교 때 언덕길에 그 우체국 택배차? 다마스 같은 차가 언덕길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나는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뭐가 오는 것 같아 해서 설마 이랬는데 그 택배차가 언덕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풀려가지고 나를 친 거였어. 오 마이 갓. 그래서 나 교통사고 당했었거든. 살아남았어? 아니 다마스에 치였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야. 그때 뭐가 생명은 지장이 없는데 어디 쪽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험이 있으면 엄청 든든하거든 얘들아. 맞아. 그럼. 특히 이제 보험하면은 마이보험 체크 웬만하면 외워버려. 외웠어. 나처럼 전화번호도 외워. 1800-7917 그냥 외워버려. 아 주변에 보험이 필요하네. 또는 내가 애기들은 요즘 보험료 더 내려갔더라. 7,000원대로 내려갔어. 와, 보험이 7,000원 그러니까 대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을 들어야 가장 경제적인데 마이보험 체크는 나의 보험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체크해줘. 우리나라에 있는 30개 넘는 모든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수수료 때문에 편법 쓰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해주는데 특히 5만 원 안으로 내가 좀 경제 사정이 40만 원씩 나가는 거 굉장히 너무 힘들다면 5만 원 안으로도 또 알뜰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주신다고 해.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가 다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야.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1800-7917 카톡으로 마이보험 체크 친구 추가하면 또 다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는 마이보험 체크와 함께 해보길 바랄게. 자, 그리고 우리 오정TV 4인 4색에 또 아주 딱 맞는 광고가 있잖아. 그치. 하드래빗 광고하고 넘어갈게요. 정말 음란토끼 하드래빗이잖아. 나도 정말 써보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실물로 접해하진 않았어. 근데 우선 설명을 해줄게. 포터파크 터진다 이제야.
워터파크 들어가면 500만이 넘었더라고. 500만 웬만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볼 거 같아. 이제 좀 잠궈주면 안 될까? 이제 자꾸 내가 다른 채널 나가서도 자꾸 워터파크 누나 뭐. 천만 채울 것 같아. 아니 캐릭터잖아 이제야. 맞아. 그 사랑받는 거 건조한 것보단 나아. 그래 뭐 성수라고 하니까. 맞아. 이어가 볼게. 하드레빗은 성인용품의 대중화 선언 및 음지에서 일하지만 항상 양질을 지향하는 밝고 즐거운 성인용품 전문몰이에요. 60-70% 이상의 여성이 정말 평생 진정한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생각보다 진짜 많아. 아 진짜 많아. 근데 이제 요거는 40년 살아오는 동안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다. 얼마나 속상해. 근데 이제 요거를 알고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우리 저기 뭐야 결당력 느껴본 적 있니? 결단력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왜 없을 사이트를. 거라고 생각해?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을 것 같진 않아. 확실히 없을 것 같긴 해. 거기 주소 좀 알려줘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대1로 또 전문 MD가 요즘에 좀 고민이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르지. 피부과 가서도 고민이 다 다르듯이 요것도 좀 1대1 맞춤 상담을 하고 또 제품 추천을 해줘. 이게 좋다. 그리고 제품이 12,000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 못 골라. 1대1 MD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MD 내가 좀 성별이 여자면 부끄러울 수 남자한테 하기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여성 MD가 또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상품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 그 남녀 전문 MD가 10명 정도 구성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뭐 이 제품 써보세요 저 제품 써보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거를 체험해보고 와, 제품을 진짜 사용해보고. 써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요거에 맞춤으로 제품을 또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장단점을 파악 후 알려준대. 얼마나 좋아. 그 리얼 훅이지. 그리고 AS도 1년 내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일회성이라 생각하잖아. 성인용품은. 근데 요거는 AS까지도 여기다가 맡기면 된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할 때 배송 메시지에 오정팁이라고 적어주시면 아주 특별 사은품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광고는 뭐죠?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네. 가을철 자외선이랑 마스크 착용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내 피부가 고민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 아이세라 프리미엄 팩으로 관리를 한번 해봐. 피부톤 개선이랑 모공 관리에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끈적임 없는 제형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 피부 컨디션제 57.84%가 함유되어 있대. 확실한 보습 관리와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어서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아 준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 넷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사몰 소노코스 넷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문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와 혜택 꼭 확인해 봐. 볼게. 특히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덕지덕지 귀찮아. 바르는 거 힘들어. 맞아. 그럴 때 귀찮아. 그냥 클렌징 폼으로 남자들도 요즘 선크림하고 미비하게 좀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렌징 폼 꼭 해야 되거든. 맞아. 그리고 화장 안 하는 남자들도 비누를 해야지. 쓰진 않으니까 요즘 그치, 다 클렌징 맞네. 폼을 해야 무조건 돼. 쓰거든. 여기 클렌징 폼이 되게 세정력도 좋으면서 피부에는 굉장히 당기지 않고 좋은 성분으로 되어 맞아. 있잖아. 남성분들에게 정말 맞춤이다. 클렌징 폼, 슬리핑 백, 그리고 모공팩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 뭔가요? 여자로 살고 싶어하는 엄마가 왜 싫지? 엄마도 여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연이 왔다고? 내가 준비했어. 한번 읽어볼게. 50대이신 엄마는 아직도 여자이고 싶어 합니다. 나이 먹으면 여자가 아닌 게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제가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느낀 건 나이 먹어서 저러는 건 추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나쁜 년이네 이거. 근데 어느 정도인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저희 엄마 객관적으로 봐도 예쁘세요. 처녀 때도 예쁘셨고 그때 사진 보면 지금 기준으로도 미인이십니다. 그래서인지 꾸미는 거에 관심 많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든 엄마가 가장 예쁘게 보여야 하고 제가 성인 된 이후로는 저랑 자매 같네 소리 듣는데 집착하셨어요. 요라면 좀 짜증날 수는 있겠다. 약간 알겠다.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나가 확실했어요. 여자로서 대접받는 거.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애가 있으면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 또는 아줌마, 아저씨라는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 무엇보다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충족되어야 직성이 풀리고요. 그게 엄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이혼하신 것도 엄마가 남자들 만나는 것 때문이었고 어머. 지금도 그러고 사세요. 어머. 어떻게 배우셨는지 만남 어플 오. 같은 거를 까셔서 요새는 거기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듯 합니다. 어머. 엄마가 남자들과 있을 때 부리는 특유의 내숭이나 행동들이 보여서 진짜 진절머리가 나요. 여자는 사랑받아야 해 이런 소리 달고 사십니다. 진짜 지겨울 정도로요. 엄마 보고 있음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어쩔 땐 비참할 지경이에요. 진짜? 그냥 이게 엄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하고 인정해야 하나 싶다가도 너무 힘듭니다. 야, 조금 이제 이 후반부로 오니까 조금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한다. 그러게 이 사연자분은 좀 상처가 크실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게 되게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자라왔으니까 또 그치? 이제 아빠랑도 헤어지신 거잖아. 그거에 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또 엄마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니까 좀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엄마에 그치, 대한. 그치. 가정을 좀 돌보지 않은 듯한 느낌 있잖아.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되거나 사람들한테 막 그거를 내가 나의 삶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건 나도 싫거든? 그치. 난 그냥 예전부터 정선영이라는 사람이었고 내가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지금 그냥 내 마음은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엄마이기를 강요하는 삶. 마치 엄마의 욕망은 다 거세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회가 강요하잖아. 요거에 대해서는 나는 좀 반기를 들겠지만 이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막 남편이랑 이혼하고 내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여자로 보이는 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왜냐면 나는 약간 책임감의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으면 아예 애초에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고 그냥 마이 라이프로 비혼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또 여러 남자들 만나면서 계속 플러팅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 그러면 어떤 정착과 안정 이런 결혼 제도랑 나랑 맞지 않다는 거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고 남편이랑은 헤어질 수 있지만 자식은 나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줘야지.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지. 아빠 역할까지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내가 낳았잖아 어쨌든. 딸이 좀 싫어하면은 좀 절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이게 엄마는 아마 몰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지. 모르고 그냥 남들 다 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니까 엄마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결혼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못 견디신 거지. 이제. 그치. 그 결혼 생활을. 나는 근데 이게 어쨌든 아기를 낳고 기른다는 거는 진짜 책임감을 생각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안 가는 딩크족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책임감이 좀 무섭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잖아. 사실 나는 이것도 엄마가 여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기 때문에 자녀한테 보이는 모습도 좀 책임을 진다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 마음이야. 나는 이 사연이 좀 슬프게 들렸어. 그래 슬퍼. 왜냐면은 나는 이 엄마가 약간의 결핍이 있는 것 같아. 아, 그건 있어 보여. 뭔가 자기 물론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이것도 있지만은 무조건 나를 이제 확인받고 싶어해.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존재를, 인정받는 거야.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내 엉덩이 예쁘다, 내 가슴 예쁘다, 내 얼굴 예쁘다 하면 되는데 그걸 타인이 남자가 그걸 보고 예뻐해줘야 맞아.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왜 슬프냐면 이 결핍이 딸에게도 갔어. 엄마의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있어. 그래. 엄마의 존재. 맞아.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해. 그렇지. 안정적인 교류, 애정 결핍 맞아. 이게 되게 발현되거든 이상하게. 근데 이 딸도 결국에는 엄마의 사랑이 결핍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프게 들렸는데 그래서 나는 이 엄마가 결핍이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자꾸 타인에게 남자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근데 왜 꼭 마음들. 남자일까? 뭐 딸한테 예쁨을 받아도 되는 거고 뭐 친구들이라든지 또 이 어머니의 또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꼭 남자일까라는 그 무슨 결핍인지도 궁금해. 가장 쉽잖아. 내가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면 내 딸이 나한테 예쁘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새롭지 않지. 새로운 남자와 다른 남자에게 나에게 계속 사랑을 확인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겠어. 아 슬프다. 이거 나는 좀 가장 슬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딜 가든 엄마가 가장 예쁘게 보여야 하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저랑 자매 같네 소리 듣는데 집착하셨다고. 이게 가끔 왜 인스타나 릴스 뭐 아니면은 틱톡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어린 엄마, 어려 보이는 엄마랑 딸이랑 같이 나와서 뭐 춤추고 그런 거 많지. 뭐 50대인데 뭐 친구처럼 보이는 엄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소비가 요즘 되거든. 맞아.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엄마 진짜 젊네.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지라는 생각보다 뭔가 저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무 젊음에 집착하는.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게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계속 춤추고 그걸 주기적으로 올리고 성형하고 고치고 막 외모에 집착하는 거라면 난 좀 보기가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주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부분인데 그걸 계속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 어색한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이랬으면 댄서야.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딸도 같이 춰. 그럼 멋있을 수는 있어. 그 사람 그치.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시대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막 같이 한다는 거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봤을 때. 근데 요즘 애들이 유치원생 때도 그렇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등하교를 이렇게 해주잖아. 그때 엄마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엄마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30대 초중반 정도만 돼도. 근데 엄마가 예쁜 걸 좋아한대 애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엄마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이렇게 좀 약간 꾀질질하게 간 거보다 엄마 화장하는 게 좋다고 막 장영란 씨 그 아들도 엄마 화장하고 오라고 학교 데리러 올 때 왜 그렇게 또 말하잖아. 그래서 나는 또 어느 정도 엄마가 여성으로서의 그런 또 가치를 느끼는 것도 좋은데 그치.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 우리 엄마가 관리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를 마치 경쟁 상대처럼 나보다 더 예뻐야 되고 나보다 같은 더 여자니까. 젊어 보여야 되고 엄마라는 존재는 무한정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이렇게 나를 다 감싸주는 존재인데 엄마가 나를 경쟁 상대처럼 느낀다? 이러면은 좀 이거는 많이 엄마한테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 힘들겠지. 아, 그렇겠다. 그렇다고 막 관리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런 엄마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연의 이 엄마는 너무 좀 과하다. 근데 이분에게도 분명한 어떤 결핍이 얘기했듯이 있다다. 상처나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남자도 아이를 낳다 보면 본인에게 자기가 남자이지만 아빠가 되잖아. 그치.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의 고민도 있지만 내가 더 늙기 전에 뭔가 이 남자로서 뭔가 더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젊은 여자들에게도 좀 꼭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건 아니더라도 왔을 때 아저씨 왔네가 아니라 오셨어요 막 이렇게 또 중년의 멋을 또 좋아하는 20, 30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타일 좀 깔끔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면서 스타일에 굉장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래서 사람들도 요즘에 많잖아. 손석구가 막 현빈이랑 송석구 보면은 약간 중후한 섹시미가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걔네들이 대놓고 섹시하지. 그래. 이거 섹시인데 어떤 애가 플랜카드에 현빈 자기 아빠 나이랑 똑같다고. 맞아, 근데 나 맞아. 현빈 좋아 이렇게 썼잖아. 남자들이 오는 나이에서 오는 그런 멋이 있어. 그렇지 않아? 확실히 있어. 이게 남자랑 관리가 여자랑 좀 잘된 남자.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래. 난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아우라까지 같이 합해지면서 이게 나이 들수록 남자가 좀 더 멋있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는 내가 봐도 20대 여자들 내가 봐도 예쁘거든. 맞아, 싱그럽고 맞아. 뭘 화장 안 해도 옷을 예쁘게 안 입어도 그냥 그 젊음 광이 나. 자체가 예쁘거든. 근데 여자도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아? 뭔가 그렇지 곱게 않더라고. 그래. 곱게 늙은 그런 이제 엄마 때 아줌마들을 보면 너무 예뻐 나는. 근데 그런 분들은 관리하는 거를 너무 옛날 분들 우리 시어머니도 되게 미인이시거든. 진짜 하나도 성형을 안 하셨고 피부가 엄청 좋아. 근데
그 나이 때는 막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냥 뽀글뽀글 파마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쁘시다 이런 거지. 우리가 아는 막 아름다운 여성들, 막 오드리 헵번 이런 사람들이 워낙 곱게 이렇게 늙어가지고 관리를 이제 잘하는. 어린 시절부터 또 연예계 생활을 전형적으로 전이나 배우 뭐 요런 느낌 아, 생각, 김희애 씨 맞아. 뭐 이런 경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영애는 늙지도 않아. 그래. 아 근데 실제 이거는 정말 우리 주변엔 없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때부터 활동하고 관리하고. 관리 우리가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엄청 하실 걸. 그럼 그 정도 관리를 해야 그게 나오는데 이 엄마도 아는 거야. 내가 더 나이 들면 관리해도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자식의 입장에선 불편한 경우. 최근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인스타에 자꾸 알몸 사진을 올렸어. 이것도 병이지. 아 본인의 알몸 욕구불만 사진. 같은 건가?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곳에 자꾸 올리는 거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제발 인스타그램에 그런 알몸 사진을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왜냐면 누가 봐도 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을 올리고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자꾸 보는 거잖아. 그치.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지. 또 남자 아들인데. 근데 이 사연도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예쁜데 막 젊은 남자든 다른 남자랑 막 다니는 거 내 친구나 누군가 봤어. 그랬을 때 겉으로는 아, 너희 엄마 진짜 예쁘시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쟤네 엄마 왜 저래? 그치. 약간 그런 이렇게 시선을 얘기할 좀 수 볼 수도 있거든. 있지. 그렇다. 민감한 청소년기에 사춘기도 있고 하니까. 그치. 나는 좀 이게 경우가 다르긴 한데 이런 건 있다. 우리 엄마가 내가 20대 전에 그러니까 막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나한테 다 헌신을 했어. 우리 아빠 나한테 엄청 헌신을 하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엄마가 이제 갱년기를 딱 겪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되게 확 달라지시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모든 걸 다 희생했던 엄마의 성격에서 갑자기 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옷 사고 막 즐겁게 생활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좋았거든. 그러니까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전에 나한테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희생했던 엄마의 모습보다 지금 본인의 삶을 즐기는 엄마가 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연자도 만약에 이 엄마가 사연자가 어릴 때 막 어떤 사연자한테 다 맞춰서 내 딸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 딸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이 엄마는 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기가 항상 돋보여야 되고 자기만을 위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질린 게 아닐까? 나는 받은 너희 적이 엄마랑 없어서 완전 그런 것 다르다고 생각해. 너희 엄마는 오롯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건데 이 사연의 엄마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남자를 만나고 자꾸 딸과 나를 비교하고. 어머니가 만족해서 스스로 하시는 거고 내가 여기는 여행이 타인을 좋으니까 위해서. 내가 그냥 여행을 가고 내가 뭐를 배우고 하는 건데 이 자기 엄마는 만족이구나. 딸을 경계하고 다른 자꾸 남자를 만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자꾸 본인의 외모 이외에는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타인에게 기준이 있는 거지. 이제 왜냐면 우리 엄마도 장난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취미 부자야. 10개도 넘어. 캘리그라피, 여행은 매주 가지. 엄마 어디야? 남해야. 엄마 맞아, 어디야? 맞아. 우리 통영이야. 엄마도 그래. 근데 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편한 애야. 내가 자식들한테도 한마디가 잘할 수 더 있다? 잘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내 맞아. 아이들한테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근데 그게 건강한 거지. 근데 이 엄마는 내 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딸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온전히 내 욕구를 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잖아. 이게 다른 데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나는 이 사연에서 이 딸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그거 엄마의 사랑이 받고 싶다는 것 같아 결국. 그럼. 마무리가 맞아. 우리 엄마 막 이래요. 이거는 좀 그냥 핑계인 것 같고 속 알맹이는 나도 남들처럼 친구들 평범한 엄마들처럼 그냥 우리 딸 예쁘다. 좀 주체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아. 엄마의 사랑을. 최근에 금쪽에 나온 사연을 이지가 갖고 오지 않았어? 이 어, 비슷한 어. 사연이 있어. 치과 의사. 치과 의사분이신데 그 금쪽이에 뭐 나왔어. 알아. 이분 매부쇼에도 나왔던 분이잖아. 치과 의사 분이신데 27살 연하를 지금 또 남자. 만나고 그래, 계시고 맞아, 맞아. 교제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SNS도 거의 뭐 맞아. 15만 인플루언서야. 근데 거기 이제 좀 사진 같은 게 좀 이렇게 그 노출이 많이? 노출이 많아. 음. 속옷 가터벨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 딸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에서 좀 불만이 생기다. 근데 또 우리 엄마잖아. 또 내가 우리
엄마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바꿀 순 없지.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무기력증 같은 게 온 거야.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엄마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여자인 게 한 번씩 더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 엄마가 너무 꾸미고 이런 모습에 약간 좀 힘들어하는 거지.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어떤 솔루션을 주셨어? 그거는 안 봤네. 썸네일만 봤어. 이게 분명히 어. 자식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고치기 쉽지 않을까? 내가 그 경우를 나도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 결국은 이제 그 엄마는 워낙 이제 자기가 노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슈가 된 걸로 또 돈벌이에 이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과 내 엄마가 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해. 아니 나는 이게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사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가 자기의 외모에 집착을 하는 사연이잖아. 근데 나는 내 친구 중에 이제 엄마가 내 친구한테 그 외모를 엄청 강요하던 엄마가 있어. 있어. 다이어트랑 항상 예뻐 보여야 맞아, 되고 맞아.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예쁘게 하고 가라. 피곤하다. 그러니까 반대였던 거지. 근데 이 친구도 크면서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애정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그 온전하게 받지 못한 사랑 있잖아. 그거에 대한 갈구와 결핍이 있어서 항상 뭐를 얘기를 하면은 되게 꼬아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뭐든지 적당히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지. 그치. 이게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 혜정이가 방금 말한 딸한테 뭔가 미적인 걸 강요하는 엄마나 내가 너무 이 미모에 집착하는 엄마나 둘 다 어떤 그런 결핍 문제가 있다. 맞아, 똑같아. 내 친구도 딱 이런 경우였어. 내 친구 엄마는 내 친구한테 너가 제일 못생겼다. 넌 너무 그런 엄마들이 있어. 근데 살쪘다. 너는 이런 얼굴로 어떻게 다니냐. 맞아. 근데 엄마는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 너가 내 친딸이 맞냐. 그 다음부터 막 자꾸 이제 뭐 좋은 옷 같은 걸로 입히고 너는 절대 길거리 다니면서 옷 사서 입으면 안 된다. 네 얼굴에는 절대 입으면 안 된다. 엄마가? 어떻게 보면 말이지만 진짜. 확대고 폭행이잖아. 그래서 내 친구는 결국에 엄마와의 관계를 거의 의절했어. 성형도 시켰어. 엄마 걔는 데리고 가서? 아주 어릴 때 10대 만 거의 10대 때 눈에 이제 쌍꺼풀 코가 없었는데 이거를 그냥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딸을 자기 소유물로 여긴 거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엔 지금 완전 의절해서 남남처럼 살아. 외동딸인데도 심지어. 그 엄마가 문제가 있어. 계속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아빠랑도 결국 이혼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네. 근데 그 딸한테는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럼.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정신 건강에. 그치, 왜냐면 엄마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엄마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나의 멘탈을 챙겨야지 이게 엄마랑 계속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는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엄마의 모습만 계속 보일 테고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테고 스트레스 받을 수 그러면 역시 나는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좋은 날만 보는 거야. 좀 맞아. 거리를 두고 맞아. 나도. 각자 살다가 정말 생일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날 좋은 날만 보고 그냥 엄마 인생 사세요.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엄마 옆에 계속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3시간 이상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내 친구도 통화를 못해. 전화하는 순간 쏟아 부으니까. 그러니까 거리두기 필요하다. 근데 나 한 가지 좀 당부는 드리고 싶어. 이 50대이신 엄마가 아직도 여자이고 싶어 한다. 요거 자체는 조금 그래도 딸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맞아. 엄마도 맞아. 딸도 엄마를 이해할 필요는 있어. 늘 여자이고 싶은 거는 뭐 우리가 60이 됐든 70이 맞아. 됐든 이건 똑같거든. 이 딸도 50대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오히려 나이 들면 엄마를 좀 이해할 수 맞아, 있지. 맞아. 그럼 엄마가 되면은 이 자식과의 관계, 자식이 말 한마디도 이렇게 크게 오는데 맞아. 이게 사실은 그 아이한테는 내가 좀 크잖아, 비중이. 아직 어렸을 땐 특히나 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사연의 엄마는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딸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자꾸 외면하는 그래, 건 엄마 사랑받고 아니야. 싶다는 맞아. 거잖아. 어쨌든 그럼 우리가 오늘 사연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서로 조금 거리두기. 시간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자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사세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